안녕하세요. 송아지 집사 송집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조 포유 혹은 인공 포유에 관한 생각과 개인적인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입니다. 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원고를 써두는 편이라 영상 만들 때는 늘 시점이 한 달 정도 이상은 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안하고 시청해주세요. 현재 이산 송아지가 분만 후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어미젖이 부족한 듯해서 보조 포유를 진행해봤습니다. 억지로 먹이지는 않았고요. 운이 좋아서 잘 받아먹더라고요. 처음 2, 3일 정도만 잘 관찰하고 버릇들이면 우방 밖에서도 어미와 함께 있는 채로 포유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일주일 정도 될 때쯤에 아파서 하루 거르고 다음 날에도 포유 시간이 달라서였던지 그 후로는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늘 오후에 줬었는데 그날 오전에 사장님이 그동안 카톡 메모한 거 보고 주셨더라고요. 때문에 그날 곱빼기로 더 많이 먹었던 거겠지요. 어쨌든 안 먹기에 해당 송아지는 일주일 정도 하고 보조 포유 종료했습니다. 어미젖도 계속 빨아서 어미소 유방도 커지고 유량도 많이 늘어난 걸로 보였고요. 해당 송아지가 최근에 설사를 했는데요. 설사 치료가 이틀 정도로 비교적 쉽게 끝났습니다. 보조 포유의 장점은 유산균 급이로 인해 장 안정과 모유 부족분을 조금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발생 빈도도 줄어들며 치료 시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백신과 돋아먹이기의 영향인지 송아지들이 건강한 편입니다. 아마 매일 유산균이 들어간 대용류를 먹여서 일 수도 있고요. 설사 보조제랑 전해질을 빠르게 적용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송아지가 초기 10일 정도만 설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위험성이 절반 정도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보조 포유가 가능한 분이라면 유산균 대용류 시도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단 사람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집 소의 성향 모르면 무조건 막대기 들고 들어가시거나 어미소 목걸이 걸고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사료 주면서도 한 주먹 손으로 쥐고 암소에게 줘보세요. 그것에 따라서도 사람하고 친숙한 정도를 구분 지를 수 있습니다. 새끼탐이 심하거나 겁이 많아서 예민한 개체도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세요. 보조 포유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분말 초유를 어미젖보다 먼저 먹여야 합니다. 경험상 보통 털 안 말라도 손가락 넣어서 빨면 분말 초유 급여시 대부분 1분 이내로 먹습니다. 절대 억지로 먹이지 마시고요. 송아지 목이 45도 각도가 되게 젖병을 잘 유지해주세요. 안 먹으면 적은 양을 코나 입에 뿌린 후 기다려주세요. 송아지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여유 주시고요. 손가락 넣고 강제로 짜서 넣다가 잘못하다가 폐로 들어가면 송아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상 경사누나 유방이 큰 소의 경우는 분말 초유 잘 먹여도 젖꼭지 빨면 우유가 잘 나오기에 이후에 입질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타켓은 젖 몸살로 빙빙 돌거나 발길질 당하는 송아지입니다. 아니면 초산후는 젖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분말 초유와 첫날의 어미 초유만으로는 양이 부족합니다. 2. 이틀 차에 송아지를 붙잡아서 손가락 빨면 대용류의 유산균 타서 입에 대봅니다. 초산후나 유량 부족한 어미의 송아지는 배고파서 입질 오게 마련입니다. 코에 살짝 뿌려주면 자발적으로 와서 먹는 송아지도 있고 실리콘의 질감 때문에 거부하다가 맛 한번 보고 달려드는 송아지도 있습니다. 우방 밖에서 먹이는 게 가능합니다. 3. 보조 포유는 동일 시간에 동일한 양으로 하되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송아지의 건강을 도와줄 보조 포유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유를 얼마나 먹는지 모르기에 한 번에 400cc 이상 먹이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어미젖이 송아지가 빨기 시작하면 젖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젖이 늘어나면 송아지는 그때부터는 대용류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오전 오후에 2번 주던 송아지도 있었는데요. 얼마나 먹나 양을 늘렸더니 설사 비슷하게 변을 봤습니다. 저는 송아지 상태 보고 설사가 아니라 판단했는데 사장님이 보시고 경구용 약을 먹이시더라고요. 약을 대용류에 같이 타주거나 섞지 마세요. 쓴맛 한번 보고 나면 그 후로 거부하더라고요. 온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후에 인공 포유하는 유튜브 봤더니 정상변이라고 하더군요. 대용류 많이 먹었을 때 나오는 변이라고요. 암튼 어미한테 붙어있을 때에는 전체 양 체크가 안 되니
경험을 하면서 농장 내 송아지 생시 체중에 따라서 어느 정도 먹여야 할지 기준점을 잡아보세요. 4.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농도인 것 같습니다.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물에 타서 가져가면 송아지가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모유와 온도 차이도 너무 심하면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미지근한 거 먹이려다가 실패한 이후로 포기한 송아지도 있습니다. 농도는 대용류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 설명서 보고 써진 대로 시작하세요.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 보조 포유로까지 확장되었는데요. 현재 어려운 한우 시장 상황에 따라 암소 임신 중 비육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포유기의 마블링이나 살찜 유지가 관건인데 그러려면 인공 포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경험들입니다. 인공 포유가 어렵고 일이 많은데 라며 탐탁해하지 않으셔서 관련 영상이나 자료를 오랜 동안 혼자 찾아보면서 계속 머릿속으로만 구상해보고 실습했거든요. 그러다가 운 좋게 초산 송아지를 분말 초유에 이어서 대용유까지도 먹이는 경험을 했고요. 지켜보던 사장님도 어미 젖빨면 보통 젖병 안 빠는데 신기하다고 하시더니 몇 마리 그렇게 하는 걸 보여드렸더니 대용유를 또 구매하시더라고요. 손목 상태가 그리 여유롭지 않아서 송아지 잡기도 힘들어서 예전같이 케어는 못하겠지만 방법을 하나 더 익혔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방법론이나 생각의 공유이기에 실천할지 말지는 대표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2마리째 뇌 이상이라고 해서 멘탈 터지는데요. 수의사님이 아까 반에 백신 열심히 하라고 조언해줬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힘드셨을 텐데 날씨 좋은 가을이 다가오길 바랍니다.